쿠바 리브레라는 칵테일을 가지고 제가 빌드 기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주기응사 실기시험에는 5가지 기본 기법이 나오죠. 빌드, 스터, 쉐이크, 플로트, 블렌딩 기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빌드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드라는 기법은 글라스에 바로 칵테일을 만드는 기법이죠. 그래서 글라스를 찾아서 얼음을 채우고 주재료 넣고 나머지 재료 넣고 바스푼으로 저은 다음에 가니쉬가 있는 경우에 가니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먼저 쿠바 리브레나 칵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쿠바 다 아시죠? 얼마 전에 TV에도 등장하더라고요. 그 다음 리브레는 리버 자유란 뜻입니다. 쿠바 자유, 즉 쿠바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쿠바의 소주 그러면 럼이 되겠죠. 그래서 쿠바의 술인 럼, 그 중에서도 이제 쿠바는 화이트 럼, 무색 투명한 화이트 럼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럼, 그 다음에 라임 주스, 지역 특성상 레몬보다 라임이 훨씬 싼 지역이죠. 그래서 이 재료는 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쓰이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 콜라가 왜 쓰였을까요? 쿠바를 독립시킨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음료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콜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콜라는 바로 자유 독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쿠바 리브레는 여러분들 럼콕이라는 칵테일 아시죠? 그 칵테일과 아주 유사하죠. 거기에 라임 주스가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럼, 라임, 콜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니쉬를 보시면 레몬 웨지얼 레몬이 있죠. 레몬 같은 경우는 보통 가니쉬가 웨지, 슬라이스, 그 다음에 트위스터블 레몬 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중에서 시험에 나온 것들은 그 중에서 웨지는 원래는 짜고 담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니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데 웨지로 자른 웨지 감자 모양으로 자른 걸 얘기합니다. 웨지는 짜고 담그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치즈 슬라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얇게 일자 모양으로 자르는 경우는 좀 데코레이션적인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니쉬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원래는 짜고 담그는데 조주기응사 실기시험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슬라이스 레몬 또는 뭐 웨지 레몬 그러면 웨지 하나 잘라서 집게를 사용해서 잔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쿠바 리브레 일단 글라스가 하이볼 글라스였죠. 그래서 하이볼 글라스를 먼저 찾아서 얼음을 먼저 채웁니다. 글라스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항상 윗부분을 잡으시도록 하시고 얼음을 이렇게 채웁니다. 자, 얼음을 넣어서 내 앞 중간 가까이 준비를 하시고, 항상 이 칵테일을 만들 때는 내 앞 가까이 중간에서 만들어야 내 몸이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넣어야 되겠죠. 이 얼음은 원래 얼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실전에서는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얼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떤 얼음을? 좋은 얼음을. 어떤 얼음이 좋은 얼음이냐면 일단 맑고 투명해야 되겠죠. 투명한 얼음. 두 번째는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해서 잘 녹지 않는 얼음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왕이면 얼음의 크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습니다. 왜요? 얼음이 작아질수록 공기하고 닿는 단면적이 넓어져요. 같은 시간에 흘렀을 때 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담동이나 한남동에 좀 유명한 바들 가보시면 큰 얼음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래야 얼음이 물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맛있는 칵테일을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은 사실 얼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얼음을 만들 때 어떤 물을 쓸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득 채우는데 조주기응사 시험에서는 물론 가득 채우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 일단 7분 안에 3가지를 또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얼음은 3개에서 5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항상 재료는 주재료부터 먼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럼이 주재료니까 자, 럼을 넣는데 술병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병은 어디를 어떻게 잡느냐면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라벨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벨이 보이도록 잘 잡아주시고 술병은 이렇게 밑부분을 잡으시거나 이렇게 병목을 잡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병목보다는 이렇게 밑부분을 잡으시는 게 좀 더 낫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웨스턴 바 같은 데서 칵테일 쇼를 할 때는 풀을 꽂아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병목을 잡고 많이 병도 돌리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밑부분, 왜 밑부분이냐면 가장 청결해야 될 부분에서 가장 먼 곳을 잡는 것이 일단 원칙이 되어 있고, 물론 무게 중심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병목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병목을 잡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나오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밑을 잡으시면 내 술이 나오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밑을 잡으시는 게 더 낫지만 그게 상관없습니다. 잡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라벨을 가리지 않도록 잡고, 자 그 다음에 뚜껑을 열죠. 항상 뚜껑을 이렇게 왼손으로 열고 닫으시면 한 동작이 없어져서 깔끔해집니다. 동작이. 그래서 왼손으로 열고 닫는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뚜껑을 들고 지거를 잡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초보자들인 경우는 그게 쉽지 않으실 거니까 뚜껑을 일단 놓으시겠죠. 뚜껑을 뒤집어서 청결 때문에 놓아주시고 그 다음 지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수평으로 잡는 게 중요하겠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 지거를 수평으로 잘 못 잡아요. 이렇게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요. 소주잔 같은 버릇 때문에, 소주잔 같은 버릇 때문에. 그런데 자, 수평으로 잘 잡으시고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오프페인 부분 잡으시고 다른 손가락은 딱 붙여서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바텐더들이 아니면 이렇게 칵테일 대회 같은 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잡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잡냐면, 원래 자 뚜껑을 열죠. 그러면 이 뚜껑을 땅에 안 놓는 게 청결적인 면에서나 속도적인 면에서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잡은 상태에서 지거를 잡고 이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지거를 잘 잡고 이제 술을 부으시면 되겠는데, 지거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가까운 것이 아니라 글라스에 가까이 가서, 그래야지 지거를 움직이지 않아도 지거를 기울이기만 하면 술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지거는 기울이면 바로 들어갈 위치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재료를 쓰시고, 사실 이 재료를 쓰실 때 병목을 지거에 대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대시고 술을 따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리, 항상 한 가지 재료 쓰고 제자리 또 그 다음 재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동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자, 왼손을 열어서 뚜껑을 놓으시고 지거를 잡고 사용하시고 제자리 갖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재료를 다 넣으셨으면 이번에는 저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재료가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저어줘야 되는 것이 필드 기법입니다. 그래서 섞어줘야 되는데 바스푼을 이용해서 자 섞습니다. 섞는데 얼마나 저어야 될까요? 이 쿠바 리브레 같은 칵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럼, 라임, 콜라가 들어가죠. 그래서 콜라 같은 경우는 fill with 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콜라를 잔의 80% 정도 부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재료를 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지거를 가까이 가서 자 지금 1과 2분의 1온스니까 작은 쪽 1온스 쪽을 사용하면 한 번 넣고 반을 넣으시면 되겠죠. 만약 반대쪽인 큰 쪽을 사용하시면 한 번 가득 넣으시면 되겠죠. 사실 어느 쪽을 사용하든 자기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거는 원칙적으로 한쪽 면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쪽 면을 쓰면 다른 쪽을 일단 바닥에 닿게 되죠. 또 한쪽을 썼다가 뒤집으면 내 손으로 술이 질질 흐르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쪽 면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서 제자리에 갖다 두시고, 자 라임 주스는 주스니까 주스 있는 데서 찾으시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보면 라임 주스는 병에 들어있고 약간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라임 주스가 들어간 칵테일이 이렇게 노란색이 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이키리 같은 거. 근데 실제로 라임즙은 노란색에 가까운 게 아니라 하얀색에 가까워요. 실제로 다이키리는 하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당 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 라벨이 보이시죠? 잘 잡으신 다음에 2분의 1온스 마찬가지로 바른 자세로 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아서 제자리. 자, 마지막으로 콜라는 지금 채우라라고 되어 있죠. 잔의 80% 정도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대로 잔의 80% 정도를 채워주신 다음에 이제 저어야 되겠죠. 저어서 이제 섞어줘야 되는데 이때 몇 번을 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탄산음료가 들어갔으니까 많이 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저으면 안 되겠죠. 탄산을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직경사 시험에서는 탄산이 들어갈 경우는 가볍게 두세 번만 저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니쉬를 해야 되겠죠. 레몬 웨지니까, 자, 레몬 웨지 자는 걸 보시면 레몬이 있으면 꼭지와 꼭지를 자릅니다. 다시 꼭지와 꼭지를 자르시고 다시 대각선형으로 꼭지와 꼭지를 자르시면 이렇게 웨지 감자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레몬 한 개에는 8개의 웨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8개의 웨지가 나오고 실전에서는 짜고 당근다고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손으로 넣지 마시고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집게를 사용해서 잔 안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해당되는 번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는 1번, 2번, 3번 번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2번 문제를 먼저 푸셨으면 해당되는 2번에 제출하시는데 제출하실 때도 잔 밑부분을 잡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잔 윗부분 잘 잡으시고 조심스럽게 해당되는 번호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